여러분, 명절 전날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편안하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부엌에서는 기름 튀기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로 바쁜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였죠. 프라이팬 위에서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들이 쌓여갔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엌의 공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음식 냄새만 나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을 부치면서도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시선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며느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멈칫거리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서 있지만 말고 좀 거들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입에서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말투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이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갈등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어제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바로 여기 왔거든요. 혹시 남편이랑 같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전을 뒤집으려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에요. 이런 게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일이었어요. 힘들다고 해도 그냥 하는 거였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힘든 걸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둘 다 직장 다니잖아요. 같이 사는 집인데 일을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공평? 집안일에 무슨 공평을 따져? 속으로는 이미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구나. 집안 도리도 모르고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전을 뒤집기 시작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2025년인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부엌에는 다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기름 튀기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요. 시어머니는 계속 전을 부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해는 조금 힘들다고 벌써 불평이야. 나도 이랬어. 하지만 집안일은 내가 다 했다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리고 남편한테 시킨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바쁜데.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집에 와서까지 부엌 일을 시키겠다고?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해야지 왜 아들을 시켜?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말이 뭐가 잘못됐죠? 저도 일해요. 남편도 일하고요. 둘 다 일하는데 왜 집안일은 제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가요? 어머니가 힘들게 사신 건 알아요. 존경해요. 하지만 그건 그때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옛날 방식을 계속 고집하시는 거죠? 두 사람 모두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한다고 느꼈고 며느리는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둘 다 옳다고 생각했고 둘 다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 다 조금씩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둘 다 남편에게도 화가 나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정작 그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척 아니 정말 모르면서 편안히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명절 전날 부엌에서 벌어진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갈등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갈등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였던 시절, 그 시대로 말이죠.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에서 40년 전입니다. 그 시절의 결혼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었어요. 며느리는 새로운 가족에게 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시댁의 사람이 되는 거였죠.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 되고 시댁이 우리 집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25살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결혼식 날 그녀는 빨간 한복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무서웠을 겁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 새로운 규칙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겠죠. 시집에 도착하면 새로운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말씀을 듣고 지시를 따라야 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3년은 벙어리, 3년은 귀머거리, 3년은 장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첫 명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야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어? 힐책하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정신력이 약하다, 참을성이 없다는 말을 들을 테니까요.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밥을 먹을 때도 제대로 앉아서 먹을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했고 그들이 다 먹고 나서야 남은 음식으로 후다닥 먹어야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녀의 손은 부르텄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약해?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어라는 말만 들을 테니까요.
말만 들을 테니까요.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 잘해라고만 말했어요. 힘들어라고 말하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집만 특별한 거 아니야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너무 자주 가면 친정만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명절에도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가야 했고 시댁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직장을 다녔다 해도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보통이에요. 시댁 살림 돌보는 게 며느리의 본분이지 무슨 직장이야? 설령 일을 계속한다 해도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힘들어졌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모두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도와주기보다는 지시하고 감독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조언이라기보다는 간섭에 가까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작동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희생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여성의 희생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현모양처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었고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 이것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었고 이것을 잘하면 효부라는 칭찬을 받았죠.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을성 없고 교양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죠. 참는 게 이기는 거야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화가 나도 참았어요. 시댁과 친정의 관계도 불평등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사람이지 친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절에도 시댁을 우선해야 했고 시댁 행사가 있으면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참석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구조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성이 주 소득원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며느리의 입지는 더욱 약할 수밖에 없었죠. 사회적 압력도 강했습니다. 이웃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고 평가했어요. 저 집 며느리는 어떻더라 하는 소문이 돌면 그게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그래서 더욱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파트 3 시어머니의 내면. 이제 다시 우리의 시어머니로 돌아와 봅시다. 그녀는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았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보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도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할 차례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 며느리가 나를 편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며느리도 그렇게 살아야 공평하지. 나만 힘들게 살고 며느리는 편하게 산다? 그건 불공평해. 이건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었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이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겪은 게 헛된 게 아니었어. 이게 옳은 거였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마음이었죠. 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불안감이었어요. 며느리가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건 자신의 삶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는
내가 평생 이렇게 산 게 잘못된 거였어? 내가 바보같이 산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산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평생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그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옳은 거야. 세상이 바뀌어도 기본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생각한다는 느낌.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불안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세대를 들여다봅시다. 그녀가 자란 환경은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였죠. 이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남녀평등 교육을 받았고 TV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사회 전체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세대도 시어머니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물론 여전히 집안일을 주로 담당했지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란 딸은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대학에 가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정신적으로도 독립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혼관도 달랐습니다.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개인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자신은 평등한 관계이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커리어가 중요했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도 둘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불공평하니까요. 시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정도 중요하고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두 세대가 한 부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피한 충돌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할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방식이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가 공평하게 하자고 말할 때 그녀도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말하는 겁니다. 평등과 존중, 협력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믿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문제는 서로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게으르다, 예의가 없다, 도리를 모른다로 해서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시대착오적이다, 권위적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로 해석하죠.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낍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한다고 느끼고 며느리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느껴요. 둘 다 방어적이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원하는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원하는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원하는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원하는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원하는 건 비슷합니다. 둘 다 존중받고 싶어 하고 둘 다 이해받고 싶어 해요. 둘 다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겪은 고생을 인정해줘.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줘. 라고 외치는 겁니다. 며느리는 공평하게 하자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힘들어. 나를 이해해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고 두 사람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서로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은 깊어만 가는 겁니다. 침묵이 흐르는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고 있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무 말 없이 다 참았는데, 이해는 조금만 힘들면 벌써 불평이야.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라고는 없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산 게 뭐였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네. 며느리는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 고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며느리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도 화가 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이제는 구시대 유물 취급받네. 내가 잘못 산 거야?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제 나보다 저의 편이야.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나는 점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며느리 말대로 하면 어떻게 돼? 내 자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지? 설거지나 하고 손주나 봐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억울함도 컸습니다. 나도 이랬어. 나도 바깥일 하면서 집안일 다 했어. 그런데 왜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애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불공평에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있어.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펼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도 이 집 어른인데.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참고 살았어.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네. 내 인생은 뭐였지?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저도 이래요. 저도 피곤해요. 공평하게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왜 제 말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말해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관계가 더 나빠지겠어. 하지만 계속 참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사신 건 알아요. 존경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똑같이 살아야 하나요? 제 인생은 안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자기 엄마와 자기 아내 사이에서 중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만 힘든 건가? 화도 났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남편은 편하게 TV 보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눈치까지 봐야 하고 왜 여자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세대가 다르면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건가?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단지 다른 시대를 살아왔을 뿐이라는 걸,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내신 거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기, 이 갈등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자 남편이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가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리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랑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끼리 할 일인데 내가 끼어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이건 많은 남성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의 부재가, 그의 침묵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평생 고생하신 걸 알아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든 걸 알죠. 둘 다 이해하지만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 편을 들면 아내가 서운해 할 거야. 아내 편을 들면 엄마가 섭섭해 하실 거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쌓여만 갈 뿐이에요. 그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나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 나는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까? 하지만 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는 두 사람을 잇는 다리니까요. 어머니와 아내, 두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입니다. 그가 움직여야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오해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그리고 상황에 대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존경하지만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입이 없으면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깊어질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시댁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단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나름대로는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단지 자신의 경험과 너무 달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남편은 자신이 중립을 지킴으로써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립은 때로 방관과 같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침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회피예요. 만약 이 세 사람이 진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 얘야, 나도 너만큼 힘들었어.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그걸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말해줘. 그리고 나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줘. 나도 아직 이 가족의 일원이야. 며느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존경해요. 힘들게 사신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 방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도 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남편이 정말 해야 했던 말은 이거였을지 모릅니다. 엄마, 아내가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보, 엄마도 나름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야. 우리 셋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과 오해만 쌓여갔어요. 부엌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어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이 갈등도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당사자들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어요. 서로를 대할 때 긴장하게 되고 편안함은 사라집니다. 명절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원래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이 버티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명절이 다가오면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명절이 끝나면 안도합니다. 남편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집안 분위기가 불편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갑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실망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방관하는 거야? 남편도 답답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심하면 부부 싸움으로 번집니다. 당신 엄마가 이러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가고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가족 전체의 분위기도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집안을 채웁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도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할머니랑 엄마는 왜 사이가 안 좋아? 아이들도 불안해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집에서는 명절 음식 준비가 문제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전통 방식대로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며느리는 일부는 사서 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사 먹는 음식은 정성이 없어와 효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시댁과 친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시어머니는 시댁을 먼저 와야지라고 하고 며느리는 공평하게 나눠야죠. 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육아 방식이 충돌합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 셋을 키워봤으니까 알아라고 하시고 며느리는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라고 책이나 인터넷 정보를 제시합니다. 서로 자신의 어떤 집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갈등의 원인입니다. 시어머니는 용돈 좀 더 달라고 하시고 며느리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생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방문하시려 하고 며느리는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 와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입니다.
한 세대 만에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가 경험한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운 거죠. 둘째,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옛날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만 시댁을 챙겨야 한다는 인식,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셋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보고 참고 쌓아두다가 폭발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진심을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넷째, 남성의 역할 부재개소고전 236입니다. 아들이자 남편인 남성들이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방관하거나 회피하면서 문제를 키웁니다. 두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다섯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명절 준비를 도와주는 서비스, 가족 갈등 상담, 세대 간 이해를 돕는 교육 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관계가 단절됩니다. 며느리는 시댁 방문을 거부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보내고 교류를 최소화합니다. 부부관계도 파탄납니다. 시댁 문제로 계속 싸우다 보면 서로에 대한 애정도 식습니다.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신 건강도 악화됩니다. 며느리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겪을 수 있어요.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이 커지면서 우울해집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갈등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가족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할머니를 멀리하게 되거나 가족 모임을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세대 간 단절이 고착화됩니다. 우리 세대와 저 세대는 절대 통할 수 없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솔직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 이것들이 있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겪은 고생은 가치 있습니다. 존중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며느리가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존재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거슬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시댁까지 챙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한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 는 걸 이해해 주세요. 직접 말로 표현해 보세요. 직접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내가 힘들게 산 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라고. 이런 진심을 나누면 며느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왜 가만히 있어? 가 아니라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기꺼이 도울 수 있어요.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서툴러도 당신만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해 보세요. 당신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어쩌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기대를 하세요. 며느리만 일하게 하지 말고 아들도 함께 일하도록 하세요. 우리 아들은 바빠서가 아니라 너도 도와야지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분이 살아온 시대, 겪은 고생,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은 하지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고를 인정해 주세요. 어머니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요라고 말해 주세요.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제안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남편이랑 같이 할게요 보다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시어머니만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서툴러도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어머니, 저도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해 보세요. 강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약한 모습도 보이세요. 그게 오히려 관계를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명확하게 말하세요. 당신이 도와줘야 해. 나 혼자는 못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남편입니다. 당신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더 이상 방관하지 마세요. 나는 몰라가 아니라 내가 도울게라고 말하세요. 이건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책임입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세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내도 정말 힘들어해요. 우리 같이 해요라고 말씀드리세요.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수 있지만 필요한 말입니다. 아내에게 말하세요. 여보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줘. 나도 더 도울게라고 말하세요. 양쪽을 이해하고 양쪽에 전달하는 게 당신의 역할입니다. 직접 행동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부엌에 들어가세요.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둘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세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내는 저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세요. 어머니를 설득하세요. 엄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내도 일하니까 힘들어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세대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세요. 아내를 지지하세요. 당신이 오라가 아니라 당신 마음 이해해. 내가 함께 할게라고 말하세요. 아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대화하세요. 명절 직전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야기하세요. 엄마 기분은 어떠신지, 여보는 괜찮은지 물어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가족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족 회의를 해보세요. 명절 전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준비할까? 누가 뭘 할까? 함께 계획을 세우면 부담도
나누고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세요. 시어머니는 이것, 며느리는 저것, 남편은 그것 이렇게 정해놓으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누군가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외부 도움을 활용하세요.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사 먹거나 배달시켜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통을 재해석해 보세요. 예전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가족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전통의 의미는 지키되 형식은 현대에 맞게 바꾸는 거죠.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불편한 것, 힘든 것, 바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물론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세대가 다르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고 다르다고 받아들이세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이해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올해는 음식 한 가지를 사 먹는 것부터, 남편이 설거지 하나를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덕분이에요라고 말해주세요. 남편은 둘 다에게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감사의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전날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사실은 이렇게 깊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돌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며느리는 솔직한 대화와 평등한 관계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꿈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부엌에서, 각자의 명절에서 비슷한 순간들을 마주하실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부엌의 침묵은 조금씩 따뜻한 대화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명절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여러분의 부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조금 다른 부엌의 풍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 대신 대화가
긴장 대신 웃음이, 갈등 대신 이해가 있는 부엌말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